12,000원이 넘었던 삼성 머스트 스펙 5는 5,000원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고 삼성 스펙 4호도 고점에 비해 상당히 하락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IBKS 제16호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스펙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열심히 만든 제 이전 영상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을 먼저 꼭 봐주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정보입니다. 8월 23일 월요일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청약은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환불은 2일 뒤인 8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상장은 일주일 뒤인 9월 3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 발표와 청약 일정, 환불일이 모두 일진아이솔루스와 겹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상장은 일진아이솔루스가 9월 1일이나 2일로 예정되어 있기에 상장일은 겹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약 자격과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즉 8월 23일 월요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BK 투자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청약 수수료가 없습니다. 청약 규모 및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이라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은 없습니다.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만 청약에 참여를 합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80만 주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비율로는 25%보다 조금 높은 25.1%입니다. 이번 청약의 균등 배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증권의 균등 배정 방식은 다른 증권사들과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 내에 설명을 보면 조금 복잡하게만 느껴집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청약의 결과로 균등 배정 주식수가 10주 이하가 된다면 균등 배정은 50%로 고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 일부는 추천 배정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균등 배정이 9.5주씩 받는 상황이 온다면 모두 9주를 받고 추첨을 통해 한 주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나는 점은 균등 배정 주식수가 10주를 초과하는 순간부터입니다. 만약 균등 배정 주식수가 11.5주가 된다고 가정하면 10주를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한 주식수인 10주까지만 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주를 초과한 20주 이상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동일한 주식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10주씩 신청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모두 11주 혹은 12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균등 배정은 50% 이상 배정이 되게 되고 그만큼 비례 배정 주식수는 줄게 됩니다. 이번 청약은 청약자 4만 명이 기준이 됩니다. 청약자가 4만 명이 넘으면 균등 배정 주식수는 10주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기존 증권사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만약 청약자가 4만 명이 넘지 않는다면 IBK 투자증권만의 독특한 배정 방식이 적용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입니다. 스펙은 일반 청약과 달리 증거금률이 50%가 아닌 100%입니다. 따라서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2만 원이 됩니다. 원래 스펙의 공모주 청약은 크게 인기가 없는 청약이었습니다. 10,000명을 넘는 경우가 없었지만 NH 스펙 19호와 삼성 스펙 4호 이후 2만 명을 넘게 되었고 삼성 머스트 스펙 5호에는 92,625명의 청약자가 참여했습니다. 하나플러스 스펙 2호는 이체가 되지 않아 청약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45,424명이 청약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청약자가 4만 명이 되지 않아야 균등 배정으로 10주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펙의 인기를 고려할 때 청약자가 4만 명이 되지 않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IBK 투자증권의 균등 배정 방식이 타 증권사와 다른 점이 있기에 균등 배정만 참여하시는 분들도 혹시 모르니 20주를 신청하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고객은 4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4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8천만 원이 됩니다. 우대 고객은 8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8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IBKS 제16호 스펙의 합병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S 제16호 스펙의 최대 주주는 옐로시 매니지먼트입니다. 옐로시 매니지먼트는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스펙에 참여한 실적도 없습니다. 옐로시 매니지먼트의 재무 정보를 보면 2020년 단기순이익이 6,8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매우 작은 회사입니다. 옐로시 매니지먼트에게는 이번 스펙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옐로시 매니지먼트의 대표를 보면 주식을 잘 하실 수밖에 없는 주우식 대표입니다. 주우식 대표의 경력사항을 보면 매우 화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0년대 말에는 재정경제부에서 일을 했고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 IR팀장 부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매우 큰 회사라 2021년 반기보고서를 확인해보면 부사장님들이 무려 62분이나 됩니다. 웬만한 바이오 기업의 전체 직원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의 부사장까지 역임하셨다는 것은 네트워킹과 역량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IBK투자증권의 기존 스펙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상장된 IBKS 제15호 스펙은 2021년 2월 26일 상장을 하였고 SV 인베스트먼트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5달도 되지 않은 7월 16일 비상장사인 하잉크 코리아를 합병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는 거래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IBKS 제14호 스펙은 2020년 6월 22일 상장하였고 M&M 인베스트먼트가 최대 주주입니다. 상장 후 1년도 되지 않은 2021년 4월 30일 SATNG랑 합병을 발표하였습니다. 합병 발표 이후 주가는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IBKS 제13호 스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S 제13호 스펙은 2020년 7월 15일 상장하였고 다름 인베스트먼트가 최대 주주입니다. 이제 상장한 지 1년 1개월이 지난 상황이지만 별다른 합병 공시는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1신상의 이유로 대표이사가 사임하신 게 주목할 만한 공시의 전부입니다. IBKS 제12호 스펙은 2019년 12월 9일 상장을 하였습니다. 위드 인베스트먼트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였고 2020년 8월 7일 비상장 법인인 엑스게이트를 합병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부 사정으로 10월 16일 합병을 철회한 상황입니다. IBKS 제11호 스펙은 2019년 12월 3일 상장을 하였습니다. M&M 인베스트먼트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였고 상장 후 5개월 만에 비상장 법인인 비오를 합병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합병은 2020년 11월 12일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IBKS 제10호 스펙은 2018년 9월 21일 상장하였습니다. ACPC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였고 2020년 6월 9일 비상장 법인인 WSI를 합병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합병은 2020년 11월 16일 완료되었습니다. 합병 이후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남은 9개의 청약은 간단하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첫 번째 스펙은 2010년이었습니다. 마이크로 트렌드와 합병을 진행하기로 발표했지만 이후 철회되었고 상장 폐지 전까지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해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IBK 투자증권의 스펙은 7호 스펙을 제외하고 모두 합병을 성공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IBKS 제3호 스펙입니다. 스펙은 합병만을 위해 존재하는 특수 목적 회사입니다. 3년 안에 합병을 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IBKS 제3호 스펙은 상장 폐지 20일 전에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매우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라클과 합병을 발표하였지만 철회되었고 이후 또 다른 합병 대상인 영국 크린과 합병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합병도 철회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던 KM제약과 합병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IBKS 제3호 스펙은 3고 초력 끝에 상장 폐지되지 않고 합병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위드 인베스트먼트가 참여한 스펙은 모두 합병에 성공하였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제1호 스펙부터 15호 스펙까지를 정리를 해보면 10개의 스펙이 이미 합병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1개의 스펙이 합병을 진행 중이고 현재 상장되어 있는 스펙은 2개입니다. 15개의 스펙 중 3년 안에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해 상장 폐지된 스펙은 2개밖에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스펙주들의 추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스펙은 크게 인기가 없는 청약이었지만 5월 말 시작된 스펙주들의 상승이 신규 상장되는 스펙 청약의 인기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스펙의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 스펙주들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000원이 넘었던 삼성 머스트 스펙 5는 5,000원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고 삼성 스펙 4호도 고점에 비해 상당히 하락한 상황입니다. 최근 상장한 하나플러스 제2호 스펙과 하나 SBI 스펙만이 4,000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스펙주들은 원래 가격으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분위기는 좋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장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은 공모가가 2,000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IBKS 제16호 스펙의 상장 시가총액은 68.2억 원이 됩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제 물량은 없고 공모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만이 상장일 매각이 가능합니다.
상장일 유통가능 비율은 93.55%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유통가능 금액은 63.8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이 제외되어야 합니다. 월요일 발표되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상장일 유통 물량은 크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올해 상장 종목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을 비교해보면 아직 의무보유 확약이 제외되지 않았지만 IBKS 제16호 스펙의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삼성버스트 스펙 5호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의무보유 확약에 따라 하나플러스 2호 스펙보다도 낮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낮은 유통 물량의 종목들은 성적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동시상장이었던 사이버원과 이삭엔지니어링을 제외하면 모두 따상에 성공하였습니다. 5월 말 스펙주의 열풍 이후 상장했던 삼성머스트 스펙 5와 하나플러스 제2호 스펙은 매우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IBKS 제16호 스펙은 상장 시가총액이 앞선 두 스펙보다도 낮고 의무보유 확약에 따라 상장의 유통금액이 50억 원도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유통 물량 측면에선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IBKS 제16호 스펙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은 원래 목적인 합병과 관련된 이슈로만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말 스펙 열풍 이후 상장한 스펙주들은 일반 상장 종목 대비 작은 유통 물량이 큰 장점으로 부각되어 상장 직후부터 큰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결과 이후 상장한 삼성 머스트 스펙 5호와 하나플러스 제2호 스펙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IBKS 제16호 스펙 이후 진행되는 스펙도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이 점 주의해야 하고 스펙주들의 주가가 낮아지며 점점 수익이 낮아지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IBKS 제16호 스펙은 상장일 유통 물량이 앞선 스펙들보다 더 낮은 점은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IBK증권의 스펙이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5개 중 10개는 합병이 완료되었고 1개는 합병이 진행 중입니다. 2개는 아직 상장되어 합병을 노리고 있고 합병 실패는 단 2개밖에 없습니다. 합병이 실패된 2개의 스펙도 합병 시도가 있었던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입니다. 아직 뚜렷한 성적이 없는 옐로시 매니지먼트이지만 IBK증권이 그동안 보여준 역량과 옐로시 매니지먼트의 대표이사의 경력을 볼 때 최소한 합병 시도는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모주주의 경우 스펙은 원금을 손해보지 않습니다. 마음 편하게 투자하시고 상장 직후 큰 상승이 나오면 차익을 실현하고 상장 직후 상승이 없으면 합병 관련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과 환불이 중복되는 일진 하이솔루스의 비례배정 경쟁률과 월요일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를 참고하여 비례배정 청약 규모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비교하여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